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압기기의 주요 공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릭스와 유압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릭스는 수력학을 의미합니다. 즉, 물에 대한 그 역학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물뿐 아니라 오일, 즉 유압유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유압기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유압 시스템과 유압기기를 통틀은 개념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은 이 와터 하이드로릭과 오일 하이드로릭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며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이러한 그 하이드로릭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렌드와 그 마일드스톤스, 즉 어떤 경향과 그 어떤 주요 이제 단계를 이러한 어떤 그래프로 살펴보자면 이제 그 하이드로릭 애플리케이션의 시작은 이제 파스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1906년부터 이제 유압유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친환경적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워터 하이드로릭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 응용 분야에서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제 하이드로릭스, 즉 수력학의 시작은 이제 BC 그 287년부터 212년까지 그, 그 아르키메데스, 즉 우리가 어떤 그 부력의 원리에서 그 자주 보게 되는 이름인 아르키메데스로부터 이제 하이드로스태틱의 원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에 와서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스의 기초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드로릭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유체역학과도 그 연관이 깊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어떤 유체 기계라든지 이러한 어떤 유압 기기와 이제 연관된 학문이 이제 하이드로릭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압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비압축성 유체인 물과 유압유를 작동 유체로 하는 제어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때 이제 유압 기기라는 것은 유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펌프, 밸브, 액추에이터 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압기기의 가장 그 기본 원리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란 이제 이러한 어떤 밀폐 용기 속에 그 유체는 이제 정지 유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정지 유체 속에 있는 유체 입자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압력이 작용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벽면에도 그 벽면에 이제 수직한 방향의 힘들이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체의 한 부분에 작용한 압력은 그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시에 동일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작은 힘으로 어떤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장치에 들어가는 원리가 바로 이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압력을 우리가 어떤 그 단위 면적당 힘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압력의 단위는 이제 영미 단위계에서는 푸사이를 사용을 하고, 이제 일반적인 SI 단위에서는
이제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F는 이제 힘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SI 단위에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영미 단위계에서는 파운드 포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면적은 이제 영미 단위계에서는 스퀘어 인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제곱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밀폐 용기 속의 정지유체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F2라는 물체가 올려진 이 부분의 면적을 이제 A2라고 하고, 이제 F1에 대한 면적을 A1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압력은 이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A1분의 F1은 A2분의 F2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F2의 힘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즉 이러한 뭐 힘이라든지 어떤 무게를 구하고 싶다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F1에다가 이 두 개의 면적의 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압력은 동일해서 이러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유체에 작용한 일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힘이 작을수록 이제 이동 거리는 더 길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압기계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유체역학이라든지 이 유압기기에서는 우리가 압력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압력의 단위인 이제 메가파스칼을 사용을 하게 되고, 1메가파스칼은 145.04 psi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1리터는 이제 0.001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1 세제곱미터가 이제 1000리터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또한 1리터 per minute은 결국 이제 최정유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1리터 per minute은 이제 영미 단위계로는 0.2642 US GPM, 즉 갤런 per minute를 의미하는 이 단위로 환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kW는 1.360 HP, 즉 홀스파워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1뉴턴은 0.2248 파운드 포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1세제곱미터 per 레볼루션은 6.1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큐빅 인치 per 레볼루션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1kg은 이제 2.205 lbs, 즉 파운드의 이제 폭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kg은 2.205 파운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m는 이제 39.37 인치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제 화씨 온도는 이제 섭씨 온도의 5분의 9를 곱하고, 즉 1.8을 곱하고 이제 32를 더해주면 이제 화씨 온도로 환산이 되겠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힘과 속도 및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포스, 즉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압력 곱하기 실린더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고, 이제 이 실린더의 스피드, 즉 실린더의 속도는 이제 입구 쪽 유량을 이제 실린더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제 실린더의 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실린더의 아웃풋 파워, 즉 그 실린더의 출력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동력 공식에 의해서 이제 힘 곱하기 이제 속력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그 동력의 단위는 킬로와트나 이제 홀스 파워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 공식은 이제 압력으로 환산을 하면 압력의 그 실린더의 이 면적을 곱하면 힘이 산출이 되게 되고, 또한 속도라는 것은 결국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입구 쪽 유량을 이제 실린더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제 속도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압력 곱하기 이제 입구 유량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식으로 보면 이제 L은 이제 아웃풋 파워, 즉 출력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 출력이라는 것은 결국 힘 곱하기 그 속도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압 실린더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결국 스러스트, 어떤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60을 나눠준 것은 이제 속도가 이제 단위가 미터 퍼 미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0을 나눠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미터 퍼 세크로 환산을 해서 이제 단위를 킬로와트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60을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린더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실린더를 이제 그 유공압 기호로 도시를 하며 이제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피스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실린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실린더에는 이제 지금 기호로는 간략하게 나타내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축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피스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에어리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피스톤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이쪽과 이쪽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피스톤으로 압축이 되어진 부분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압력이 다른 이쪽 부분의 압력을 P2라고 하고, 이제 그 F는 이제 스러스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축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하는 그 힘을 F1이라고 하고, 또 이제 피스톤에는 어떤 패킹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킹에 의한 마찰을 F0라고 한다면, 결국 이 F1이라는 것은 0.1 곱하기 P1A1 마이너스 P2A2 빼기 이제 결국 이러한 프릭션에 대한 마찰력 F0를 뺀 값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운드 포스로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0.1이라는 값은 곱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린더의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입구 쪽의 유량을 실린더의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라인이 이제 어떤 유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실린더에 대한 것은 이제 실제 사진과 함께 추후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입구축이라고 하고, 이쪽 부분으로 유량 Q1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때 그 Q1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최적 유량은, 즉 이제 최적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관 단면적 곱하기 그 유체 속도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쪽에 그 어떤 인렛 쪽에 그 단면적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차피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그 유량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쪽에 그 피스톤 부분에 그 면적을 A1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유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면적이 A1일 때의 어떤 속도 그 V1을 산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앞에 그 1000분의 6을 곱해준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속도 단위를 미터 퍼 세커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곱해준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단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산값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 뒤쪽 부분을 이제 그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V1을 산출을 하려면 이 수식에 의해서 결국 6분의 1000 곱하기 이제 A1분의 Q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제 Q2는 이제 우리가 그 최적 유량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이 A2 이쪽 부분의 면적 A2, 즉 이 A2라는 것은 결국 이 어떤 피스톤 로드의 그 단면적을 뺀 값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Q2는 마찬가지로 이제 1000분의 6은 이런 단위 환산을 위한 환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V1의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식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그 Q1과 이 두 개의 단면적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출구 쪽에 유량 Q2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오른쪽의 공식은 이제 단위를 영미 단위로 사용을 할 때 이제 환산값이 이제 이쪽 부분만 다르게 곱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주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압 펌프의 하이드롤릭 파워, 즉 펌프 아웃풋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하이드롤릭 파워 L0라는 것은 그 L0인지 L5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L0라고 하면 L0는 이제 60분의 이제 P 곱하기 Q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P는 이제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Q는 이제 플로우 레이트, 즉 그 최적 유량을 이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풋 파워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축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인풋 파워 Li는 즉 이제 이 L0가 아니라 이제 LO, 즉 어떤 이 아웃풋이라는 그 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Li는 인풋의 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인풋 파워 Li는 그 6만분의 2파이 Tn이 되겠고, 이때 T는 이제 축의 토크를 의미하게 되고, N은 그런 축의 그 회전 속도, 즉 그 각속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알퍼 미닛이라는 것은 그 라디안 퍼 미닛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안 퍼 미닛이 아니라, 즉 이제 이 60분의 2파이 n이 그 라디안 퍼 세크라든지 라디안 퍼 미닛이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레볼루션의 REV를 이제 R로만 표기를 한 것 같고, 이제 로테이션 스피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분당 회전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적 효율, 즉 볼루메트릭 이피션시는 이제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때 QP는 아웃풋 플로우 레이트, 즉 그 P라는 압력이 작용할 때 이제 실제로 출력되는 유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QO는 아웃풋 플로우 레이트인데 이제 압력이 없을 때의 그 유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출력 대비 입력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을 때의 어떤 유량에 대한 이제 압력 P가 작용할 때의 유량의 비에 이제 곱하기 100을 했다는 것은 이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압력이 P가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출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 초기 상태를 이제 입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QO 맛배기 QP는 Total Leakage Amount at Pump Inside라고 해서 이제 펌프의 총 그 누수량 혹은 누출량을 이제 의미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 효율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하이드롤릭 파워와 이제 인풋 파워의 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그 하이드롤릭 파워, 즉 펌프 아웃풋 파워의 그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수식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수식을 또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P는 이제 아웃풋 그 프레셔, 즉 출력 압력이 되겠고, 이제 Q는 출력 그 유량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 밸브 및 오리피스에 대한 주요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압 모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기호로 나타내게 되고, 이때 이제 이렇게 회전한다는 부분의 축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압 모터의 그 출력 동력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축동력의 공식으로 정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때 이제 T는 토크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축의 토크가 되겠고, N은 이 축의 그 RPM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밸브의 그 파워 로스, 즉 동력 손실은 이제 이러한 밸브에 있어서 이제 밸브 입구 측의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이제 밸브를 통과해서 나온 그 유체 압력을 P2라고 하고, 이때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을 Q라고 하면, 이때 이제 프레셔 로스, 즉 압력 손실은 이제 델타 P는 이제 P1-P2가 되게 되고, 이제 파워 로스 앳 밸브 인렛 아웃렛은 이제 L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L은 이제 델타 P 곱하기 이 플로우 레이트 Q, 즉 유량, 최적 유량의 이제 60을 나눠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항상 동력의 단위는 이제 킬로와트나 그 HP, 즉 홀스 파워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델타 P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인 메가파스칼, 이제 최적 유량의 단위는 리터 퍼 미닛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미터 세제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리피스의 이제 유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피스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으로 유체가 통과하는 이러한 작은 그 구멍을 이제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오리피스에는 이러한 그 유체가 잠겨 있는 쪽에 P1이 있을 것이고, 이제 유체가 분출되는 쪽에 P2의 압력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압력 차에 의해서 이제 유량은 이쪽으로 그 유체가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리피스의 그 이 구멍의 그 단면적을 이제 A라고 하고, 이때 이제 델타 P는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압력 차가 될 것이고, 이제 C는 그 플로우 레이트 인덱스, 즉 유량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마는 이제 비중량, 로우는 밀도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때 이제 그 이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 Q는 이러한 유량계수 C 곱하기 이 오리피스의 단면적 곱하기 이제 루트 그 밀도분의 2 곱하기 이 델타 P 곱하기 10의 6승에 다시 곱하기 6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Q의 단위는 리터 퍼 미닛이 되겠고, 그 밀도의 단위는 이제 이때 이제 킬로그램은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리고 유량계수 C는 이제 무차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델타 P는 메가파스칼, 이제 그 면적 A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유량계수라는 것은 그 플로우 라인스, 즉 어떤 유선의 형태와 그 레이놀즈 넘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어떤 무차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통상적으로는 이제 약 0.6에서 그 0.9 사이에 그 0.6에서 0.9가 아니고 그 9 사이의 값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도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는 이제 그리스 문자 뮤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점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밀도 곱하기 그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즉 밀도 곱하기 동점성 계수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뒤에 식은 이제 이러한 동점성 계수의 그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제 곱해준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점성 계수의 정의는 결국 이러한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으로 또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비스코시티, 즉 이제 절대 그 점도의 단위는 이제 파스칼 곱하기 이제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를 곱한 값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 값은 뉴턴 곱하기 세컨 퍼 제곱 미터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스코시티 뭐 점도라고도 하고 또 혹은 또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점성과 동점성 그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의 그 단위를 이제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이놀즈 넘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라미나 플로우와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 즉 그 충류와 난류를 구분짓게 하는 그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레이놀즈 수가 2300보다 작은 값이면 이제 충류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2300보다 큰 값은 이제 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레이놀즈 넘버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이고, 이제 유압기기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간략화된 수식만 살펴본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R로만 표기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R2라고 표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레이놀즈 넘버 수라는 것은 결국 유체의 그 동점성 계수에는 반비례를 하게 되고, 이제 유체의 속도에는 비례를 하고, 또한 유체가 이제 흘러가는 이러한 어떤 그 관의 단면적 D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러한 단면적이 클수록 이제 레이놀즈 수는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단면적이 큰 그 관로를 통과하는 물이 그 좁은 관로를 통과하는 물보다 이제 난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이러한 레이놀즈 넘버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수식은 이제 이러한 동점성 계수 분의 유체의 속도 곱하기 이제 관의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식에서 또한 이제 다음에 이 두 가지 수식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값들이 곱해진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단위를 맞추기 위한 환산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CST라는 것은 이제 그 유체의 이러한 동점성 계수의 단위는 이제 스톡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CST는 이제 센티 스톡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